끝나고 찜통더위가 본격 시작됐습니다. 폭염 기간에 빈곤층의 온열 질환자를 방지하기 위해 무더위 쉼터를 운영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청주에서 추진 중인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지지부진한 준비 과정에 주민 간 불협화음만 커지고 있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시원하고 주변 풍광을 즐길 수 있는 수상 스포츠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충주와 제천 등 충북 도내 곳곳에서 즐길 수 있습니다. 2019 충주 무예마스터십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11개 시군 단체장들도 성공 개최를 위해 대회 알리기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장마가 끝나고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폭염이 시작됐습니다. 7천여 명 청주시가 추산하고 있는 에너지 빈곤층인데요. 이들의 고단한 여름나기가 시작됐습니다. 홍우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0평 남짓한 좁은 연립주택. 72살 이모 할아버지는 대부분의 시간을 집안 거실에서 지냅니다. 오전부터 집안 내부는 30도를 웃돌지만 선풍기는 안방 한켠에 치워놨습니다. 틀지 않으니 장식품이나 마찬가지인 셈입니다. 선풍기 하려니까 전기세도 들어가고 이제 이런 거 여건이 그러는 여건이 그러면 또 내가 참으면은 줄일 수 있으니까. 무더위 쉼터 역할을 하는 경로당을 찾을 수 있는 노인들은 최소한 낮 동안에는 폭염에 비켜서 있습니다. 에어컨 밑에서 화투를 치고 수다를 떨고 저녁까지 함께 먹으면 하루해가 어느덧 저물기 때문입니다. 궁금해갖고 전화도 하고 안 오면 혹시 어디 아픈가 가다 노인애들이 또 쓰러졌는가 서로 도와서 우리 이렇게 단합이 돼가지고. 청주시가 파악하고 있는 에너지 빈곤층은 7천 명 남짓. 온열 질환자를 방지하기 위해 800곳이 넘는 무더위 쉼터를 운영하고 앞선 사례처럼 집에서만 머무는 노인들에게는 폭염 대비 재난 도우미가 수시 확인하는 체계를 갖췄습니다. 매일 폭염 기간에 매일 안부를 확인하고요. 독거노인 지원센터에 생활관리사 120명과 안전관리원 15명을 배치해서 저희 관내에 중증 관리가 필요한 5천 명의 독거 어르신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난 95년 미국 시카고를 덮친 무더위로 사망자가 속출하면서 세계적으로 재난 차원에서 대비책이 마련되고 있는 폭염. 4년 뒤 똑같은 상황에서 사망자가 7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 수 있었던 것은 지금처럼 에너지 빈곤층의 사회적 고립을 막는 안전망 구축이었습니다. CJB 뉴스 홍표입니다. 지난 일요일 원인 모를 엄청난 거품이 하천 하류로 떠내려왔던 사건 전해드렸습니다. 관할 지자체가 주변 공장과 인근 마을 등 오염물질 최초 방류 지점을 추적했는데 원인은 오리무중인데요. 주민들은 불안하게 합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지난 28일 새벽 청주 옥산면 금계리 병천천 일대에 엄청난 거품이 떠내려왔습니다. 주민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평생 처음 보는 광경이었고 매우 놀라기도 했고 또 화도 나고 그랬죠. 여기가 상당히 깨끗한 내과였었는데 오염물질의 성분은 세제 등에 쓰이는 계면활성제로 추정되는데 관할 지자체는 거품의 양으로 볼 때 방류된 오염물질이 상당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방류했는지 단서조차 찾을 수 없습니다. 다만 오창읍 성재천과 용두천이 만나는 곳에 있는 한 우수관에서 오염물질이 나온 걸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오염물질이 처음으로 버려졌을 것으로 추정되는 우수관이 시작된 곳은 이곳 한적한 농촌 마을입니다. 마을에는 CCTV도 없는 데다 일반 주민에 의해 많은 오염물질이 버려졌을 가능성은 낮은 걸로 지자체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누군가 비가 많이 오는 새벽 시간을 틈타 오염물질을 버리고 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제는 이럴 경우 범인을 찾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는 데 있습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목격자가 있다던가 그렇다면 모르는데 이런 경우나 이런 장소 같은 경우는 누가 만약에 투기를 하고 갔다면 찾기 진짜 어려운 상황인 거고. 앞으로 그 사람들은 계속 그렇게 해나갈 거 아니에요. 어떻게 잡을 수가 없다는 거 그 사람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불안한 거예요. 속수무책 당할 수밖에 없는 오염물질 방류에 하천 주변 주민들의 불안감만 커져가고 있습니다. CJB 뉴스 진기훈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청주에서 추진 중인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제자리 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 착공까지 이어진 곳은 단 한 곳뿐인데 이렇게 사업이 지지부진한 사이 주민 갈등은 커지고 있습니다. 정진규 기자입니다. 공사비만 2,900억 원이 넘는 청주 신봉동의 재건축 추진단지입니다. 4년 전 건물 노후화를 이유로 재건축이 결정됐지만 청주시는 최근 도시정비구역 해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지난달 주민 찬반 투표 결과 재개발 반대 의견이 우세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갈등의 불씨는 여전합니다. 재건축 찬성 측은 투표의 절차적 하자를 지적하며 연일 집회를 이어가고 있고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데 관리 감독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는 그걸 믿을 수 없다라는 거죠. 반대 측은 사업성이 없단 기자회견을 열며 조속한 해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재건축이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정비구역 해제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추진을 하는 것이고요. 재건축과 재개발을 둘러싼 갈등은 이곳뿐만이 아닙니다. 청주엔 모두 16곳이 도시정비 사업구역으로 지정돼 있는데 실제 착공까지 진행된 곳은 모충 2구역 단 한 곳뿐으로 대부분이 10년 넘도록 준비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런 사이 아파트 미분양 장기화와 입주 분담금 등 각종 문제가 불거지며 찬반 주민 간 불협화음도 커지고 있는 겁니다. 주민들 사이의 이해도도 다르고 또 전문성도 차이가 나고 또 사업의 영향권도 달라지고 폭넓은 합의를 구해내는 절차 다 함께 구사가 되어야 2006년 이후 지정된 청주의 도시정비구역 38곳 가운데 사업이 정상적으로 마무리된 건 단 한 곳뿐. 반면 주민 갈등만 남긴 채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곳은 11곳에 달합니다. CJB 뉴스 정진규입니다. 청주 야산에서 실종된 조은누리 양을 찾기 위한 수색이 9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수색에는 산악 탐색에 적합한 특공부대와 경찰, 소방 등 500여 명이 동원됐고 수색견 14마리도 투입될 예정입니다. 실종된 조은누리 양은 회색 반소매티와 검은색 반바지, 회색 아쿠아 슈즈 차림을 하고 있습니다. 휴가철이 본격 시작되면서 피서 떠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최근 아름다운 풍광과 함께 짜릿한 레저를 즐기는 수상 스포츠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박원 기자가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진천에 위치한 백곡 저수지입니다. 수상 스키가 쨍쨍한 햇빛을 반사하는 호수 위를 시원하게 질주합니다. 웨이크보드는 빠른 속도로 물줄기를 넘나들며 자유자재로 묘기도 부립니다. 요즘 같은 날씨에 이렇게 수상 레저 스포츠를 즐기면 한여름 더위를 시원하게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 다른 운동에서는 느낄 수가 없는 다이나믹함과 좀 굉장히 강한 체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서 특별한 매력을 찾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원하게 노는 게 재밌어요. 물에 뜨는 거니까 스트레스가 날아가는 것 같아요. 아름다운 풍광을 자랑하는 대청호. 보트에 연결된 줄을 잡고 물살을 과감하게 가릅니다. 어린이들에겐 물 위에서 통통 튀고 마치 하늘을 나는 듯한 놀이기구가 인기 만점입니다. 남녀노소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다는 것이 수상 스포츠의 매력입니다. 친구들이랑 이렇게 오랜만에 와가지고 이렇게 재밌게 수상 레저도 타고 더위를 시원하게 날릴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스키 타고 앞으로 갈 때 시원해서 좋아요. 스릴을 만끽하며 스트레스를 날려버리기 위해 수상 레저를 찾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더운 만큼 대청호 자락에서 더위를 이겨내며 수상스키나 웨이크보드, 물놀이 기구를 타며 이용하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수상 레저 스포츠는 충주와 제천, 단양 등 충북도 내 곳곳에서 체험할 수 있습니다. CJB 뉴스 박원입니다. 충북의 거물급 정치인인 정우택 변재일 의원이 SK하이닉스의 LNG 발전소 건립과 청주 도시공원 문제에 대해 자신들의 생각을 솔직히 밝혔습니다. 찬반 논란이 첨예하게 계속되고 있는 지역 현안에 대한 4선 국회의원의 입장을 구준회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2023년까지 청주 테크노폴리스에 570메가와트 용량의 LNG 발전소를 건립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환경단체는 미세먼지 원인 물질을 다량 배출할 거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우택 의원은 시민들의 건강을 고려해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불안정한 전력 수급에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탈원전 정책을 이 정부가 변화하지 않는 한은 SK는 이걸 질 수밖에 없을 거다. 추진해 나갈 것으로. 변재리 의원은 정전에 따른 피해 사례를 제시하며 안정적 전력 공급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한전에서만 전력을 받는다면 새로 설치해야 할 고압선로 문제로 더 큰 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도체 산업의 특성을 이해하고 반도체가 대한민국 경제에서 지역 경제에서 미친 영향들을 고려한다면은 아마 불가피한 선택이다. 현재 진행형인 청주 도시공원 문제에 대해 정우택 의원은 청주시와 중앙정부를 동시에 비판했습니다.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서 해결할 수 없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중앙정부조차도 좀 손을 놓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변재리 의원은 개인적 견해임을 전제로 시민단체 등이 요구한 전체 공원 매입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지역도 계속 문제 제기되면서 거기에서도 그런 해결 방법을 요청하게 되거든요.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청주시의 재정적이 있느냐.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해서는 두 사람 모두 국내 부품 산업을 발전시킬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CJB 뉴스 구준혜입니다. 2019 충주 세계 무예마스터십이 꼭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대회 조직위원회는 현장 중심 체제로 조직을 전환하고 막바지 홍보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장원석 기자입니다. 이시종 기사 등 대회 조직위원회 50여 명이 참석한 추진 상황 보고회가 충주에서 열렸습니다. 조직위가 현장 중심으로 전환된 이후 첫 공식 보고회입니다. 관심을 모았던 개회식은 종합운동장에서, 폐회식은 충주 체육관 광장에서 열기로 했습니다. 세계 연맹에 속한 태권도와 유도 등은 충주 호암 건국대 체육관에서 열리고, 전통 스포츠인 크라시와 팽칵실락, 씨름 택견 등은 교통대와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등에서 개최됩니다. 2,400여 명의 해외 선수단을 위해서는 3개의 호텔과 5개의 선수촌이 운영됩니다. 세계 랭킹뿐만 아니라 일부 종목의 경우 올림픽 출전권까지 주어져 우수 선수들의 대거 참여가 점쳐집니다.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종합관리 운영 시스템을 개발을 해서 이번에 적용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1개 시군 단체장들도 당파를 초월해 대회 알리기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SNS를 통해 다음 주자를 지정하는 릴레이 홍보전에 나선 겁니다. 청주와 충주 두 곳에서 채화되는 성화의 최종 주자는 극비사항으로 국제대회 격을 높여줄 인물로만 알려졌습니다. 대회 조직위원회는 2019 충주 세계 무예 마스터십에 국제적인 유명 인사들과 선수들이 대거 참여하는 만큼 성공 개최로 충북의 저력을 전 세계에 보여주겠다고 밝혔습니다. CJB 뉴스 장원석입니다. 2019 충주 세계 무예마스터십 조직위원회와 한국관광협회 중앙회가 충북도청에서 무예마스터십 성공 개최를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한국관광협회 중앙회는 협약에 따라 효과적인 무예마스터십 운영을 지원하고 홍보 활동을 실시하는 등 조직위와 긴밀히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대한기계설비 건설협회 충북도회가 충북인재양성재단에 장학금 5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김동호 협회장은 충북도청을 찾아 이시종 지사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면서 지역 인재 양성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습니다. 청주지방검찰청 최경규 신임 검사장이 오늘 취임했습니다. 최경규 검사장은 취임사에서 지역 부정부패 척결과 서민 다중 피해 범죄 수사에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틀 전 물놀이를 하다 급류에 휩쓸려 실종된 4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오늘 오전 10시쯤 실종 지점인 충주시 대소원면 수주팔봉 유원지에서 2km 떨어진 곳에서 이 남성을 발견했습니다. 이상으로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